안녕하세요. 오늘 소방행정법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난 시간과 이어서 이 소방에서 소방관이라기보다는 소방 사업을 하실 분들, 그리고 화재, 안전, 방재 분야에서 돈을 버실 분들이 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영상은 그 흔히 말해서 그 소방 사업을 하실 분들이, 소방에서 돈을 버실 분들이 스스로 본인들 업체, 본인이 스스로 좀 갖춰야 될 것들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도 특히 지금 이 영상에서 소방 기술자 같은 경우는 나, 그리고 기업, 뭐 법인, 협회, 이런 사람들이 갖춰야 될 그것을 얘기를 한 건데요. 이제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갖춰졌다고 보고, 그런 것들이 갖춰졌다고 보고 이제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문제들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이라든가 뭐 가스, 석유 등등의 누가 봐도 위험물이라고 확실히 알 수 있는 시설을 안전하게 설치, 유지, 관리하는 것에 대한 규정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배울 얘기들은 내가 내 사업이고, 내가 내 돈 들여서 내가 내 거 하는데 왜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 왜 그러냐? 소방이란 단어는 공익과 사익,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 중에서 철저하게 공익에 와 있는 법입니다. 공익에 와 있는 내용들이고, 그 중에서도 위험물 그리고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켜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아무리 개인의 이익이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행정법이라는 공법의 하나인 행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원리를 기본적으로 알아야, 배경을 알아야 이 법을 금방 이해를 해요. 그냥 단순하게 난 소방기술자, 이건 조항이 어떻고, 뭐 위험물 이거 조항이 어떻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객관식 시험을 볼 때에 이제 그 벼락치기 공부할 때, 집중해서 공부할 때 얘기고, 지금 이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내가 내 사업이고 내가 내 일을 해서 돈을 번다는데 왜 이렇게 지켜야 될 게 많은 건가? 근데 그 이유는, 소방은 철저하게 공공성이고, 이 뭐 많이 하는 잘못될 경우는 주변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공법의 하나인 행정법으로 규율하고 있는 겁니다. 자, 400쪽인데요. 400쪽의 네모칸, 첫 번째 네모칸입니다. 중간 위에 있는 거요.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2번이죠. 자격 수첩, 경력 수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자격증, 경력, 증명서, 발급된 공식적인 문서를, 자격을 다른 사람한테 대여한 경우는 상당히 불리한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 업계를 여러분이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도 사실은 개인사업자 등록증,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사업을 정말 한다 싶으면은 아마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확률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봐요. 법인보다는. 자, 개인사업자 등록증 발급을 받아서 타인에게 대여 그리고 양도하는 경우도 커다란 문제에 속합니다. 그 국세청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절대 안 되는 것 중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경력 수첩, 흔히 말해서 내가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다에 대한 대여, 그리고 주는 거, 양도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소방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안 된다는 거면, 이건 범죄예요, 사실요. 안 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403쪽에 위쪽에 네모칸입니다. 거기 보면은 3번과 4번 있습니다. 건물 임대차 계약서 4번,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교육장 도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게 법인을 설립할 때, 그리고 정부의 어떤 사업을 가져올 때, 정부하고 계약할 때 반드시 포함되는 서류 중에 하나가 건물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어떤 건물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서 사업장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면은 본인이 건물주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장 도면이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해 책상 의자 이런 게
몇 개가 있는지부터 당연히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교육장의 크기, 면적 같은 거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 자료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건물 임대차 계약서와 교육장 도면이라고 돼 있고 사업 준비가 어렵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 정말 이런 사업을 하고 싶으면 일단 장소가 필요해요. 장소가 필요하고 장소가 작은 곳이면 안 돼요. 일단 교육장이라는 거는 한 30명 이상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면적이 얼마냐는 걸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소방기술자 중에 건물 임대차 계약서, 교육장 도면을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실무 교육기관, 우리가 그 소방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이다를 인정받고 싶으면 이런 그 중요 문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 부분은 소방법만 포함된 게 아니라요. 다른 곳에서 정부에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일단 이걸 갖추는 게 어려운 일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좀 실감난 얘기죠. 407쪽입니다. 407쪽에 교육용 기자재라고 돼 있죠. 빔 프로젝터, 우리가 강의실에 쓰는 거예요. 소화기 지금 우리 강의실에 있죠. 자, 경보설비 시스템, 스프링클러 모형, 자, 소화설비 개통도 뭐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지금 언뜻 봐도 수량 하나로 이렇게 딱 돼 있는데, 자, 이런 용품을 준비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다 규격 다 정해져 있고 전부 다 구입할 수 있는 것이지만, 강의실, 그리고 이 기자재 들어가는 거, 또 하나 뭐예요? 강의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사무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다 보면은 우리 여러분 대학생이시니까요. 글쎄요, 이것만 있어도 될까요? 강의장, 사무실 이것만 있어도 될까요? 이 물품들 어디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커룸이라고 하죠. 뭐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쌓아놓을 수 있는 뭐 그런 데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강의장을 좀 이렇게 강습교육, 실무교육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그러면 준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그리고 이거는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 것들이라서 뭐 이거는 뭐 빼고 말고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만 있어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뭐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어쩌다 보면은 이게 뭐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계속 해놓으면 이게 램프가 달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고가예요. 빔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고가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뭐 저희 강의실에서 쓰는 빔 프로젝터가 제가 언뜻 봤을 때 800만 원에서 900만 원 정도. 그다음 프로젝터가 조금 더 크고, 우리 저 강의실 중에 좀 넓은 강의실에 프로젝터 좀 좋은 거 있어요. 좋은 거 같은 경우 한 1200만 원 정도 합니다. 하여튼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이건 이 소방 기술자, 그리고 그 소방 교육을 실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갖추는 게 더 문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방 사업을 직접 하려면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개인 자신의 능력이 일단 있어야 되고, 공법 영역을 무조건 지켜야만 이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게 있어요. 갖춰놓고, 모든 걸 갖춰놓고, 만약에 본인의 어떤 임무를 성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약을 좀 많이 가져오고, 계약을 좀 많이 성립시키고, 뭐 정부 사업 같은 것도 많이 참여를 하고 하면은 물론 투자한 금액을 다 회수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 법에서는 논의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 회사의 능력이기 때문에 저기 뭐 이 수업 시간에서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409쪽입니다. 409쪽에 뭐 이런 거요. 소방시설업자는, 자,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자, 그리고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협회는 기본적으로 법인 사업자고요. 나중에 그 등기소를 가시게 되면은 뭐 법인 등기증명서 같은 것을 발급받을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좀 걸리고요. 법인이면서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 법무사 또는 행정사라는 직업이 있으면, 행정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행정 처리 업무를 대행해주는 행정사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의뢰를 해서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고 매일 그걸 좀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만 되는 일들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런 업무들을 뭐 몇 번 해봤지만, 제가 본업은 지금 이렇게 여러 번 가르치는 교수 입장이고,
그걸 또 제가 중간에서 심부름하는 차원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몇 번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일이 아닌 게 좀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조직을 만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협회를 얘기하느냐? 이 협회가 있으면 법률 제정과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목소리보다는 단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소방뿐만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시더라도 협회에 만약에 마음이 있으면 뭐 가입비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가입비를 내고 연회비죠. 1년에 한 번 내면 되는 거. 연회비 내고 잘 참석하시면 뭐 좋은 이야기도 듣고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있고 특히 뭐 굉장히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이런 건 저 해봐서 그래요. 네. 그래서 뭐 400 이렇게 해서 419쪽까지 넘어갑니다. 자, 419쪽까지 가면 벌칙이라고 돼 있죠. 뭐 그럴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럴 일 미등록 영업이라는 건데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424쪽에 이제 표가 있는데 역시나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등에 대한 얘기, 과태료 금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방시설 업자에 관련된 협회와 벌칙에 관련된 얘기까지 마무리를 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을 관통하는 전부 다 공통적인 얘기는 일단 나 개인의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을 구성하거나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소방법 이전의 것들이 돼야 된다. 뭐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법인 설립, 그 다음에 사무실을 갖춰야 되고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교육장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소방용품 더하기 뭐 책상도 들어 컴퓨터 당연히 있어야 되죠. 복사기도 있어야 되죠. 전부 다요. 그래서 그 소방 사업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업을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아니고는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은 개인과 그 기업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